최신 IT 트렌드를 늦게나마 알아보는 한 발 늦은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허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장안의 화제죠. 네. 갤럭시 노트 8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LG의 V30였고 오늘은 노트 8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정식으로 출시가 됐죠. 네, 주말에만 27만 대가 개통됐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처음 공개됐을 때는 반응이 조금 엇갈리기는 했습니다. 제품 자체는 잘 만들어져서 크게 나무랄 것은 없었지만 올 봄에 나온 갤럭시 S8, 그중에서도 S8 플러스 더 큰 사이즈죠. 많이 닮았다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한번 실제로 좀 가까이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 다 한번 보시죠. 예. 정말 얼핏 봐도 네. 디자인이 좀 비슷해 보이고 좀 긴 S8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더욱 S8 플러스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화면 크기에서도 제가 보니까 S8 플러스랑 노트 8이랑 0.1인치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에 사실 큰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에 일관성이 있는 거는 좀 환영하는 편입니다. 물론 뭐 너무 오래 우려먹으면 안 되겠지만 늘 비교하는 그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삼성 스마트폰의 패밀리 룩,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1위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의 기대가 큰 건 당연하겠지만 아직은 지금의 디자인이 좀 뭐 더 저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긴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히 긴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제 생각에 노트 시리즈의 개념 자체가 원래 한 손으로 사용하는 폰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긴 만큼의 활용도가 있냐는 건데 확실히 동영상 시청이나 웹 브라우징을 할 때는 긴 게 더 좋을 때가 더 많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화면이 좀 커서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차이가 없다고 하시긴 했는데 R값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모서리 값이 이전 시리즈보다 조금 더 각진 느낌이어서 조금 네.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조금 더 뭐 잘하시는데요? 비즈니스맨에 어울리는 그런 네. 디자인이기는 하죠. 네, 예. 근데 기능 면에서는 어떤가요? 예, 우선 사양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프로세서는 S8과 같지만 램은 이제 4기가에서 6기가로 늘어나서 아무래도 뭐 앱 구동 속도 이런 건 조금 더 빨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화면 크기가 S8 플러스보다 0.1인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났지만 배터리는 S8 플러스보다 조금 줄어서 3,300mAh거든요. 다행히 제가 사용하는 동안 뭐 배터리가 부족하다거나 뭐 하지는 않았지만 배터리는 뭐 늘 언제나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거든요. 네, 그렇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업그레이드는 카메라입니다. 이제 삼성이 처음으로 듀얼 카메라를 탑재해서 일반 카메라와 함께 망원 렌즈, 망원 카메라를 넣었는데요. 이게 타사와 차별화되는 거는 보통 듀얼 카메라 중에 한쪽에만 이 OIS라고 하는 손떨림 방지 기능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두 카메라에 모두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을 때 조금은 더 좀 선명하게 찍을 수는 있습니다. 예. 지난주 소개한 그 LG전자의 V30도 듀얼 카메라였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제조사들이 요즘에 듀얼 카메라를 많이 탑재를 하는 것 같은데 노트 8, 네. 네, 노트 8의 듀얼 카메라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요즘 그게 트렌드인데 LG V30 같은 경우는 뭐 G6 때부터 그랬지만 뭐 쭉 그래왔지만 뭐 하나는 일반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넓은 광각 렌즈를 넣었습니다. 근데 노트 8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카메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게 멀리 있는 피사체를 더욱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노트 8이 더 주목하는 건 이 두 카메라를 함께 사용하는 라이브 포커스라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이제 일반 DSLR로 이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배경을 이렇게 뿌옇게 좀 흐리게 해서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화면에도 오른쪽이 보이지만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웃 포커싱이 추가된 게 오른쪽 빠져 사진인데 보이네요. 네. 이런 기능의 장점은 이제 보통은 저희가 사진 찍을 때 그 포커싱을 맞추는데 네. 그 라이브 포커스 같은 경우는 사진 찍은 후에도 이제 작업을 따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SNS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일단 뭐 일종의 뭐 뽀샤시샷을 네. 원하는 분들은 뭐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밖에도 SNS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환영할 만한 기능이 또 있기는 합니다. 네, 어떤 거죠? 예, S 펜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노트 시리즈 하면 그렇죠. 이제 S 펜을 활용한 라이브 메시지라는 기능인데요. 어떤 기능이죠? 라이브 메시지. 라이브 메시지는 쉽게 말하면 그 저희가 손글씨를 S펜으로 쓰잖아요. 근데 네. 이 손글씨를 이제 손글씨의 효과나 뭐 어떤 이펙트를 입히는 건데 아무래도 노트 시리즈가 가장 차별화된 게 S펜이다 보니까 이 S펜을 활용한 메시지 기능이지만 여지껏 이제 손글씨만 뭐 활용하던 거에서 어떤 반짝이는 효과라든가 뭐 하트 모양이라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예쁜 모양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건데 이게 S펜을 꺼내면 이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거를 단순히 문자 앱뿐이 아니라 다양한 메신저 앱, 뭐 SNS 앱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이모티콘 활용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저거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모티콘 네. 뭐 이런 거 잘 쓰진 않지만 이제 뭐 앵수지 앵커 같은 분들한테는 재밌는 기능이기도 하죠. 네, 사실 남자들은 잘 안 쓸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저도 예전에 노트를 썼었는데 S펜을 굉장히 유용하게 썼거든요. 네. 허천 기자는 어떻게 S펜이 좀 유용하던가요? 네, 저는 이제 노트에서 리뷰를 해야 되니까 사실 네. 처음에는 억지로 사용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사용해 보니까 나름대로 유용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선 이제 가장 뻔한 거는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만지기 어려운 부분은 이제 펜으로 좀 더 정교하게 클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이제 좀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는 번역 기능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외신 기사들을 가끔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이제 번역기를 돌리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겠지만 언어를 지정해주고 글귀 위에 놓으면은 자동으로 번역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밖에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간단히 스크린샷에다가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가끔 메모를 급하게 하고 싶을 때 스마트폰 메모 앱을 열어서 타이핑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만 불편하죠. 네, 근데 노트 5부터는 이제 S펜을 꺼내서 빈 화면에 바로 메모를 적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S펜을 활용하면 메모나 번역을 그 복잡한 과정, 그 앱을 열어서 쉽게 할 하는 수 있는 과정을 거죠. 빠르게 할 수 있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밖에도 주목할 만한 기능은 어떤 게 있나요? 이번 기능은 이제 S8 때부터 나온 기능이에요. 노트 8에 처음 소개된 기능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빅스비를 한번 이 기회에 재조명해봤으면 합니다. 삼성의 인공지능 비서 기능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빅스비가 지금 제가 S8 출시했을 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빅스비가 진짜 출시하자마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웠거든요. 네, 네. 그럼 네. 지금은 그동안 발전한 모습이 좀 보이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색 부분은 아직 보완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일단 뭐 간단하게 휴대폰을 조작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타사 대비 엄청나게 좀 향상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폰을 조작하는 모습을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왼쪽으로 스와이프해. 홈으로 돌아가.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로 간 다음에 화면을 기본으로 바꿔줘. 화면 모드 변경. 네, 굳이 뭐 손으로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말을 잘 듣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 좀 복잡한 명령어인데도 네. 다 알아듣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만사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면 꽤 편리할 수도 있을 네. 겁니다. 보통 제가 날씨 검색하거나 뭐 인터넷에 뭘 검색해줘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폰 설정 하나하나까지 다 세밀하게 다뤄주는 거는 칭찬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빅스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네. 합니다. 이 터치의 필요성도 줄어드는데 어떤 부분이 아쉬운 거죠? 네, 빅스비 자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빅스비 버튼인데요. 네. S8 때부터 보시면 여기 스마트폰 좌측에 빅스비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음량 버튼 밑에 또 버튼이 하나 더 있는 예, 건가요? 요 버튼인데요. 아. 이 버튼을 누르면 빅스비를 바로 실행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건 이 버튼으로 다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빅스비는 뭐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음성으로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성으로 이미 되는 빅스비를 대신해서 예를 들면 뭐 자주 사용하는 앱이나 뭐 카메라나 이런 걸 열 수 있는 옵션을 좀 지정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노트 8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원래는 제가 109만 원이라는 좀 높은 가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 아이폰 10이 999달러라는 오히려 더 비싼 그렇죠. 네. 예, 우리 돈으로 많이 비싸죠. 110만 원이 넘는 가격을 발표하면서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딱 한 가지 걸린 게 있기는 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지금 한번 보시면은 S8 때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네. 지문 인식 위치가 여기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닫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듀얼 카메라를 장착하면서 위치가 어느 정도 좀 닫기 편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네. 그래도 여전히 높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렌즈를 건드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건들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차라리 듀얼 카메라와 지문 인식 센서가 이렇게 지금은 보시면 가로로 돼 있는데 네. 이거 차라리 세로로 이렇게 돌렸으면 아. 예, 세로 이렇게 돌렸으면은 지문 인식 센서가 맨 밑으로 가서
정중앙 좀 밑부분에 있어서 조작하기 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계 자체가 좀 길다라는 느낌이 있는 만큼 그 지문인식 높이도 조금 조절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 8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이폰까지 공개되면서 가을 스마트폰 대전이 시작됐다 이런 네. 말들이 있어요. 노트 8의 경쟁력은 이 중에서 어떻다고 보시나요? 우선 경쟁력은 있죠. 당연히 있는 거고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선호도는 좀 갈리겠지만 노트 8이 아무래도 가장 다양한 유저층을 수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더 자세한 건 다음에 한번 하반기 대표 스마트폰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 4 스마트폰을 다 비교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겠네요. 예,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